뭐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철학, 경제, 뭐 산업, 기술, 모든 거가 다 투자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인간이 살면서 모든 건 다 자본 시장에 관련이 돈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복합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투자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뭘까요? 돈에 대한 거 외에. 돈에 관한 거 외에 일단은 제가 경제적 자유랑 시간적 자유가 생기면은 또 우선적으로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제가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시간적 자유를 이룰 정도면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뭐 학생 때부터 투자에 관해서 솔직히 학교에서 이런 거를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고 좋은 쪽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영향을 줄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금융이랑 투자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투자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좀 퍼뜨려 주고 일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리 대표님이나 강방천 대표님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그런 영향력을 낼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생긴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게 생긴다고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시기가 경제적 자유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1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억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오면 부의 가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그러면 그때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돈이 계속 늘어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 부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나의 개인적 시간과 노력으로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셨다면 이번에는 늘어나는 부로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늘어난 부로는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하면은 금융 학교나 그런 금융 학원 그런 거를 또 차리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러한 것들을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를 제가 직접 창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쪽이 이제 게임 쪽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관련해서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인류에 도움 될 만한 거에 또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네요. 네, 그야말로. 맞습니다. 내가 게임을 좀 내가 재밌어 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게임 잘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고 인류에 좀 도움 될 만한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인류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뭐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이게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환경 쪽으로는 일론 머스크나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주 쪽이나 환경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 세상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아마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 미래가 어떻게 그만큼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미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제가 현재 모르다 보니까 네. 그 상황이 오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투자하지 않을까. 음, 메타버스가 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도 그냥 생각을 많이 하던 건데, 인간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다들 이제 늙고 죽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좀 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 세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동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데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공간적 집에서도 그냥 메타버스 들어가서 거기서 일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즐길 거리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뉴럴링크나 그런 기술이 얼만큼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 기술 개발도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시간 소비가 많다 보니까 메타버스 상에서 그만큼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기술력이나 그런 상상력 같은 거를 무한대로. 와, 굉장히 저도 궁금했어요. 왜 메타버스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걸까? 오히려 이 매트릭스 안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역발상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인간의 삶은 굉장히 유한한 삶인데 그 유한한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메타버스다. 그래서 그 네. 안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기술 발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이기도 하고. 네, 위험하지도 않고요. 현실에서 그런 거를 뭐 테스트하거나 뭐 하려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실험 같은 거 할 때. 근데 메타버스 상에서 만약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1시간인데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게 3시간이고 5시간이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실험이나 연구 개발할 때도 메타버스 상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현실이 시뮬레이션일 거라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도 시뮬레이션인데 메타버스상도 똑같이 시뮬레이션이고 그러면은 현실과 메타버스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흥미진진해지네요, 미래가. 그러면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 같나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시점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음.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5년 내에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5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정말 5년 내에 뭐 늦어도 뭐 10년, 5년에서 10년 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원하는 곳에 막 투자도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계속 해 주시면은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실 건가요? 네, 아니면 계속 다녀야죠. 계속 다니실 거고. 네. 이게 미래의 경제적 자유가 이룰 것 같아 보인다고 미리 그만두거나 이러지 않고 확실히 될 때까지는 좀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을 들어 놓으시는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 목표에 닿을 때까지는 그냥 원칙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인생 목표가 있을까요? 그냥 제 자아 실현은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게 제 자아 실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은 한국에서도 제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도 금융 투자로 그러니까 세계 부자권 순위에 드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목표거든요.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이제 훨씬 막 훌륭하고 막 투자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워렌 버핏처럼 그런 한국에서도 그런 투자 구루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대리 만족이 될 것 같아요. 네. 왜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다른 걸 보통 이제 자아 실현을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긴 하는데 투자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투자는 어떤 어, 수단이 되지 목표는 잘 안 되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많이 봤지만 정말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또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음, 투자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투자의 이게 매력이 일단은 시간을 쏟으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쏟는 만큼 보상이 어떻게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돼 있는 돈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투자를 잘 해야 어쨌든 그 자본에서 우위를 서야 뭐 나라 자체 힘도 세지고 그러한 인종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많이 무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인 중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본인들의 재능을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투자를 하면은 뭐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철학, 경제, 뭐 산업, 기술 모든 거가 다 투자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인간이 살면서 모든 건 다 자본 시장에 관련이 돈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복합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투자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를 잘 한다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통찰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고 음, 이거에 대한 보상이 또 즉각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또 인류라기보다는 이제 그 보상을 받은 힘으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 여러 가지 연결고리에 투자만큼 매력적인 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같네요. 안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재미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치보님이랑 같은 이유 같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정치도 알아야 되고 환경,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사유해서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투자 음, 철학. 근데 네, 이게 투자 철학 자체도 이 내 삶의 철학이 되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설명을.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게임을 잘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제가 하는 것마다 전국에서 랭킹에 들 정도로 잘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을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 투자 공부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로 그런 욕구들을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제가 게임을 할 때도 랭커를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제가 그 게임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재능적으로. 그래서 랭킹 1위부터 한 10위까지 그 모든 분들의 플레이를 다 봐요. 게임의 모든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다 보면서 하나씩 제 걸로 만드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랭커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카피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걸로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저만의 스타일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투자도 저는 똑같이 접근을 했어요. 제가 게임을 할 때도 그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각자 플레이 스타일 잘하는 것들을 흡수하고 거기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자. 그거를 투자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흐름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유튜브랑 책들이랑 요새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구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투자 고수들 거를 먼저 봤어요. 세계에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단타를 잘하는 사람, 스윙을 잘하는 사람, 기업 분석을 잘하는 사람, 경제 시황을 잘 보는 사람, 그분들 거를 다 추려놓은 다음에 그분들 거를 흡수를 하고 거기서도 이제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걸로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 영상이나 그런 거 볼 때 유튜브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유튜브를 볼 때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해줄 때
그러면은 저 유튜버는 어떻게 이 정보를 알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까? 그거를 보고 유튜브 보면은 그분들이 뭐 켜놓는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사이트 볼 때도 뭐 보는 지표들은 뭐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각자.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또 관심을 가졌어요. 단순히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정보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사이트들이 어딘지 그 인터넷 주소 막 잠깐 일시정지해서 그 사이트 주소 구글에 직접 쳐보고 들어가시면은 그 유튜버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보니까 나도 다음엔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겠다 하고 그러한 사이트들을 하나씩 다 즐겨찾기를 해놓고 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면서 직접 기업 발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분들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는 거에서 내가 스스로 또 기업을 발굴할 수 있고 좋은 걸 찾을 수 있을 그 그러니까 물고기를 쉽게 말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도 좀 잘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굉장히 인상 깊네요. 게임에 하는 방식을 투자에 바로 접목시켰고, 게임에서 너무 재미를 느꼈던 거를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가 더 게임보다 더 재밌다는 것도 느끼셨고, 이제 게임은 많이 안 하시나요, 그러면?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아, 하지 않고 네. 그렇겠네요. 네, 아,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트위터에 오게 된 이유도 그 부분이네요. 정보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나 봤더니 레이어드님 블로그에서 많이 얻는다. 레이어드님 찾아가고 레이어드님은 어디서 정보를 얻나 그랬더니 아, 트위터에서 그쵸. 얻는다. 그러니까 네. 트위터 들어가서 사람들 막 찾고 이 하나의 게임 랭커 상위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나를 추적했던 게 투자 습관도 그대로 나오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와. 단순히 그 투자 구루들의 어깨에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나도 동일화하자. 그러면은 음. 적어도 그분들은 상위 0.1%인데 제가 그분들 거를 몇 개만 따라하고 꾸준히 내 걸로 만들면은 적어도 뭐 상위 5%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음, 투자 구루들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저는 피터 린치를 아, 좋아합니다. 피터 린치. 네, 성격도 너무 시원하신 것 같고, 네, 말도 재밌게 하시고. 네, 피터 린치에서 가장 인상 깊게 하는 말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피터 지모님이 가장 린치. 좋아하는 이야기. 피터 린치. 엄청 많긴 한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좋아하는 종목이 싸지면 좋은 거다. 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종목이 14불에서 6불이 되면은 더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당장 기억나는 건 이제 그게 제일 기억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피터 린치 영상도 저도 이제 찾아보고 책은 안 봤지만 영상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 많이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인상 깊고 아 이렇게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터 네, 린치는 막 되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 우리가 너가 쓰는 예. 거 경제 시황도 안 보신다고 하잖아요. 1년에 15분 정도만 그냥 경제 관련돼서 공부 살짝 보시고, 네. 나머진 다 기업만 보시고. 음, 네. 그러니까 주가 뒤에는, 그러니까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 기업의 본질만 잘 보면은, 그래도 투자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보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생각은 투자 원칙. 그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랑 똑같죠. 돈을 잃지 말아라. 투자를 음, 하면서 돈을 잃으면 안 되죠. 돈을 잃지 말라. 음, 투자를 하면서. 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폭락 그렇죠. 시기에 또 있어야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이 주가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음, 잃지 않는 주식 투자법.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 원칙. 네, 이제 벌써 1시간 정도 인터뷰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라이언님이 이제 인터뷰 이렇게 제의를 해주시면은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대화를 하면서 저도 머릿속에 있던 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또 들고, 네, 제가 원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 3자한테 이렇게 제 투자 생각을 공유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도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 환경이랑 제가 여기 있는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음질이 좀 안 좋아하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투자 중간 점검 뭐 이런 거 한번 또 해보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좋죠. 네. 테슬라가 막 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폭락을 하게 되면 폭락한 이유라든가 이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또 투자 얘기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또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보님 밤늦게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네. 저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알겠습니다. 안녕. 네. 녹화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뭐지? 편집 다 해가지고요.